이제 세 번째 로봇의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쓴 글이지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빈 토플러를 여러분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죠. 이 네 가지 물결을 얘기합니다. 1물결을 뭐라고 하냐면은 농경시대, 그리고 2물결을 뭐라고 하냐면은 산업시대, 3물결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보화 시대, 그리고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 부의 미래를 통해서 4물결인 지식 경제 시대, knowledge economy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부를 창출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3물결을 이끌었던 이 정보화 같은 경우는, 정보화 시대는 화학과 물리학,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한 응용학문인 전자공학이었죠. 전자공학을 통해서 3물결을 이루었다면, 이제 4물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물학과, 그 다음에 소재과학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은 농경 시대에는 먹을 것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먹을 것을 다 정복했어요, 농경 시대. 그 다음 산업 시대에는 공간을 정복했습니다. 기차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뭐를 정복했죠? 시간을 정복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정복한 거고, 이거는 공간을 정복한 거고, 이것은 먹을거리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테크 시대는 뭐를 정복할 것인가? 생명공학하고 우주공학을 통해 가지고 뭐를 정복하냐면은 물질을 정복합니다. 물질.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다른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공간을 정복한다는 말은 거리 상실이죠. 하이데거는 이제 거리 상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은 이제 새말이든 무궁화든 한 4-5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KTX를 타면 한 2시간 반이면 가잖아. 혹은 비행기를 가면 한 1시간 정도. 그 얘기는 뭐예요? 공간이 좁혀졌다는 말은 공간의 상실 혹은 공간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를 통해 가지고는 시간을 이제 정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강의는 여러분들의 필기나 노트에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LMS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정복된 거죠. 그 같은 시간에 그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다른 시간에 내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복. 그 다음에 지식경제 시대에는 생물학과, 소재과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을 통해서 물질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따라서 바이오테크 시대에는 바이오 인터넷을 통해서 개막된다. 이 시대는 바이오와 인터넷의 결합, 바이오, 사이버 아이 할 때 바이오 아이, 바이오하고 인터넷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3물결이 개방이 되겠죠. 물질을 정복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후기 생물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 주체의 탄생이 결코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창세기의 창조와 연결해서 인간의 정복의 역사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중에 제가 그림을 올리겠습니다. 그 표를, 로봇의 창세기. 여러분 그걸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있었고 7일 날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면 1일 날
농경시대, 2일날 산업시대, 3일날 정보화시대, 4일날 지식경제시대, 5일날 무슨 시대냐면 바이오 테크 시대, 그 다음에 6일날은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는 제가 보충한 건데 뭐냐면은 6일날은 뭡니까? 그 로봇 사피엔스 시대. 그 다음에 7일날은 안식인데 인간은 안식 못해요. 뭐냐면 이때는 7일은 뭐냐면 로봇의 시대, 인류의 완성 혹은 인류의 멸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이제 뭐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거 있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그 책에서 로봇공학이 점점 발달해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 속에 비생물학적 지능이 융합된 슈퍼 인간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봇 사피엔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커즈와일은 이러한 예측을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달된 기술이 구현되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인류 진화의 각 패턴에 존재했었다는 것인데 가령 커즈와일은 인류 진화의 6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입니다. 커즈와일의 인류 진화의 6단계인데 1단계는 뭐냐? 물리학과 화학의 패턴입니다. 인류 진화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DNA의 진화인 생물학적 패턴. 3단계는 기술의 진화를 통한 기술 패턴. 그 다음에 4단계는 기술의 패턴에서 기술이 인공지능의 방법을 터득한 AI, 인공지능의 패턴. 그 다음에 5단계는 특이점의 패턴을 통해 가지고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을 통해서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것이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우주로, 여기 우주공학이라고 했는데 우주로 확장이 되는 시대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진화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학문을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감이 잡히죠. 물리학과 화학을 했다가 생물학을 했다가 기술학을 했다가 AI 전자공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문들의 기본에 인문학, 문학과 역사, 철학이 있어야만이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인데, 테크네입니다. 이 테크네는 이제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 여러분 알죠? 인류에게 불을 갖다 준 신이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 프로라는 것은 미리라는 거고, 이 동생이 있습니다. 에피메테우스. 에필로그 하죠. 마지막 이야기. 메테우스는 아는 자입니다. 미리 아는 자.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기술, 테크네도 가져다 줬어요. 불을 사용하는 기술이겠죠.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기술을 가져다 주니까 불을 사용할 줄 알고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지배해요. 뭐가 생긴 거예요?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폴리스 공동체에서 테크네를 통해서 타자를 억압하니까 제우스가 테미스를 줍니다. 테미스는 이 디케의 어머니의, 디케는 정의의 여신이죠. 이 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률과 재판, 그 다음에 정의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심과 도덕을 이야기해요. 테미스, 양심과 도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미스를 게우스가 줘요. 그래서 이 폴리스에서 테미스가 없는 사람들은 추방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테크네는 테미스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이 불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과학이나 기술, 언어나 상상력, 의식이라든지 수많은 인간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 능력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신화에 따르면 인간 능력의 확대가 문명 생활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죠. 따라서 공동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을 존중하는 이러한 양심과 도덕을 의미하는 테미스가 바로 문명 생활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비록 프로메테우스의 선물로 인해서 기술 정보 사회가 테크놀로지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가 필요해? 테미스, 양심과 도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피엔스 시대로 나가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은 로봇을 또 우리의 몸인 사이보그를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윤리 전공이고 인문학 전공이라서 이런 이제 뭐 신경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분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로봇이나 AI라든지 뭐 테크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방향 설정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에 나왔던 우리 교수계획표에 보면은 9주차, 10주차에 대한 내용이죠.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5주 추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체계로 이렇게 가요. 우리 수업이 이제 눈이나 말이나 감정, 기억, 뇌로 갔다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게임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 체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인간의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책들을 쭉 소개를 했었는데 철학자들의 책, 그다음 윤리학자들의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과 환경을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